혹시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내 편이 될 사람을 잃는 이유는 생각보다 사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친구가 한 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명절이면 연락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나쁜 의도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혹시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잠깐만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요즘 사람들이 각박하다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상대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린 내 습관이라고. 관계를 망치는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 상대의 가슴에 상처로 남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과거가 만날 때마다 다시 불려 나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식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며 수많은 사람을 잃으셨습니다. 지위도 잃고 재산도 잃고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도 잃으셨습니다. 그 긴 세월 끝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다. 작은 말이, 작은 습관이, 작은 표정이 쌓여서 무너진다. 선생님은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숨겨야 할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저는 3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상대를 가르치려는 말, 놓지 못한 과거의 상처,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가면. 이 3가지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 3가지를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곁을 지켜준 단 한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가 선생님의 곁을 18년 동안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엔 그게 맞지 않아. 아마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으실 겁니다. 어제일 수도 지난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틀린 것을 바로잡아 주려는 마음, 더 좋은 방향을 알려주려는 마음,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상대가 편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상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가 아는 63세 박정임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최순희 씨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오랜만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최순희 씨가 손녀를 어느 초등학교에 보낼지 고민이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순희 씨가 한 학교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박정임 여사님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긴 좀 아닌 것 같던데? 내가 알기론 거기보다 저쪽이 훨씬 낫대.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최순희 씨는 잠깐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였습니다. 최순희 씨의 연락 빈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만나자는 말을 해도 바쁘다는 답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박정임 여사님은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에게서 우연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순이가 그러던데 정임이 만나면 꼭 뭔가 한 소리 듣고 오는 것 같다고. 박정임 여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한 소리. 내가 한 소리를 했다고. 나는 그냥 좋은 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알려주려 했던 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임 여사님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랬을까? 학교 이야기만이 아니었. 여행지도 그랬고 요리 방법도 그랬고 옷 색깔도 그랬다. 나는 매번 좋은 마음이었는데 상대는 매번 한 소리를 들은 것이었구나. 그 사람이 원한 건 내 의견이 아니었는데 그냥 들어주기를 바랐던 건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60세의 김영호 씨는 오랜 직장 동료 이승준 씨와 퇴직 후에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승준 씨가 아들 취업 문제로 걱정이 많다며 털어놓았습니다. 이 회사, 저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한 중소기업에 지원해볼까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바로 말했습니다. 거기는 좀 별로라고 들었는데 그냥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승준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평소처럼 웃으며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이승준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한 건 내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여줬으면 됐는데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속에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판단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지적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는 말은 그 바람을 정면으로 꺾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나온 조언은 조언이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은 사람은 다음번에 그 자리에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처음엔 한 번입니다. 다음엔 두 번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봤자 한 소리 들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잃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는 그렇게 식습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히 돌아올 수 없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쓸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르치려 했던 사람은 대부분 끝까지 모릅니다. 왜 멀어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냥 요즘 바쁜가 보다,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다음 사람에게도 반복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식이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과 처음 어울리실 때 무언가 잘못되어 보이는 것이 있어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이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누군가의 판단이 틀려 보여도 먼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습니까?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배우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에 갇히는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에 있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순간에 전해질 때만 그 말은 비로소 힘을 갖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친구가 고민을 꺼낼 때 첫 번째 반응으로 의견을 내지 마십시오. 먼저 들으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고민했겠다.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먼저 채우십시오. 둘째, 조언하고 싶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허락을 받은 조언은 받아들여집니다. 허락 없이 나온 조언은 판단으로 느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 한마디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셋째, 상대의 선택이 내 기준과 다를 때 침묵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행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요리 방법이 달라도, 자식 교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은 상대의 삶입니다. 상대의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배려입니다. 좋은 말도 때를 모르면 상처가 됩니다. 옳은 말도 원하지 않는 귀에는 소음이 됩니다. 친구가 원하는 것은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오래 곁에 남는 친구는 가장 많이 알려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잘 들어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를 봤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는 말. 좋은 마음으로 한 마리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의견을 덜 내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말이 아닌 곳에서 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보다 훨씬 조용하게, 훨씬 깊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시험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갑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 중에 오래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그 사람이 내게 했던 행동, 이미 지난 일입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말이 되어 나옵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때 그 말, 나 진짜 많이 힘들었어. 상대의 얼굴이 굳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왠지 서로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아는 61세 윤정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30년지기 친구 한미영 씨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윤정숙 여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한미영 씨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영 씨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한미영 씨도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어느 해, 가을, 두 사람이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무르익자 윤정숙 여사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미영이 네가 안 도와줬을 때 나 진짜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일은 나도 사정이 있었잖아. 윤정숙 여사님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헤어질 때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였습니다. 한미영 씨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숙 여사님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꺼낸 것뿐인데 집에 돌아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용서하지 않았던 걸까? 2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에게 무엇을 전한 걸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다시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에 윤정숙 여사님은 쉽게 답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8세 노재현 씨는 오랜 친구 강민수 씨와 2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술 한 잔씩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노재현 씨에게는 오래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강민수 씨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일에서 갑자기 발을 빼는 바람에 노재현 씨 혼자 큰 손해를 봤던 일이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그 뒤로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노재현 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돌려서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혼자 남겨준 것 있잖아. 그거 진짜 힘들었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나도 당해봐서 알아. 강민수 씨는 그 말이 자기를 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반복되자 달라졌습니다. 그 자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노재현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했던 것뿐인데 그 솔직함이 사람을 밀어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과거의 상처를 꺼내는 것은 단순히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 나는 아직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는 아직 그 빚을 다 갚지 못했다. 상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죄인이 됩니다. 이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과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죄인이 된다. 그 자리가 불편하다. 피하고 싶다. 그리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서 꺼내는 순간 그 상처는 여러분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잠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꺼내는 사람은 대부분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상처를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떠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잃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 정학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난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남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것이다.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배신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뜻을 품었던 동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그 분노와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선생님은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을 글로 쓰셨습니다. 혼자 소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선생님 곁에 18년을 지킨 제자 왕상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지난 억울함을 우리 앞에서 꺼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선생님 곁에 있으면 늘 무겁지 않았다.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혼자 소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고 싶어질 때 그 충동을 알아채십시오. 그 말이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사과를 다시 받고 싶은 것입니까?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꺼내는 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상처는 친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화하십시오. 일기로 쓰십시오. 혼자 걸으면서 사귀십시오. 오랜 친구는 그 상처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앞에서 반복되는 상처 이야기는 관계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에 다시 못을 박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더 이상 여러분이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람 곁에 사람들이 머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상처를 가장 많이 꺼내는 사람이 가장 빨리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조용히 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는 말, 그리고 놓지 못한 과거의 상처. 이 두 가지는 모두 무언가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실수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천천히, 가장 깊은 곳에서 관계를 끊어냅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그 말을 할 때 사실은 괜찮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친구가 걱정할까봐, 짐이 될까봐, 혹은 그냥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될 때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62세 서명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 조은영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2번씩 만나 차를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안 사정도 알고 자식들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서명희 여사님에게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오랫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서명희 여사님은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은영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은영 씨가 물으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똑같지 않겠어? 웃으면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은영 씨가 남편과 다퉜다면서 서명희 여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많이 외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명희 여사님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데, 나도 그 마음인데.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명희 여사님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은영이는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나는 왜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을까?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조은영이는 내가 정말 괜찮은 줄 알겠지. 그러면 우리 사이는 내가 들어주는 사이인가? 서로 기대는 사이가 아니라 그 생각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은영 씨는 여전히 서명희 여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명희 여사님은 그 전화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버거워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기댄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다 서명희 여사님이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조은영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서명희 여사님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날 밤, 서명희 여사님은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조금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괜찮다고 하지 않고 나도 가끔 힘들다고 했더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았더라면 관계가 달랐을까?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9세 정기훈 씨는 오랜 친구 임수철 씨와 3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정기훈 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임수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곁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정기훈 씨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임수철 씨를 만난 자리에서도 정기훈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좀 바쁜 것뿐이야. 임수철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기훈 씨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임수철 씨는 우연히 정기훈 씨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수철 씨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뭐라도 했을 텐데. 정기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지난 일이야. 그런데 임수철 씨는 그날 이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많이 기댔는데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은 건가? 나는 이 사람의 친구가 아니었던 건가? 그 기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정기훈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척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힘든 것을 말하면 상대에게 짐이 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관계에서 아래에 서게 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합니다. 강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기대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쪽만 들어주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서서히 지칩니다. 그리고 기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상대가 왜 멀어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괜찮다고 하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도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울 기회가 없는 관계에서 상대는 자신이 이 관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느끼지 못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조용히 옅어집니다. 강한 척하는 것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올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관계를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는 방식으로, 상처를 붙드는 방식으로, 혼자 강한 척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세 가지 모두 상대를 밀어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제자 황상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아픈 척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지만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진심이 통하는 자리에서만 관계는 깊어진다. 선생님은 유배 초기에 모든 것을 잃은 충격을 혼자 감당하려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상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은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외롭다. 이곳에서 가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황상은 그날을 훗날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람처럼 느껴진 날이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날 수 없었. 완벽하게 강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진심이 보이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머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좀 힘들었어. 요즘 마음이 무겁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문이 열릴 때 관계는 다른 층으로 내려갑니다. 둘째, 상대가 도울 기회를 주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이 관계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괜찮다고만 하면 상대는 이 관계에서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끔 기대는 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강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상대는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원합니다. 진짜 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관계는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오래된 친구 앞에서 항상 괜찮은 척 살아왔다면 오늘 딱 한마디만 바꿔보십시오. 사실 나도 요즘 좀 힘들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꿔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생 강한 척한 사람은 혼자 강했습니다. 가끔 약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함께 강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고. 오늘 이야기에 나온 분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박정임 여사님은 40년 친구에게 매번 한 소리를 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친구가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숙 여사님은 20년 된 상처를 와인 한 잔 앞에서 꺼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기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명희 여사님은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함께한 친구와 이유도 모른 채 멀어졌습니다. 이분들 중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는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였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관계를 밀어붙였습니다. 가르치려는 방식으로, 상처를 붙드는 방식으로, 혼자 강한 척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세 가지 모두 상대를 밀어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잃는 방식을 모르고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다른 결말을 선택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도 가르치고 싶으셨을 겁니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마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비효율적인 방식을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묻고 먼저 들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글로 쓰시고 혼자 소화하셨습니다. 선생님도 힘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유배지에서 혼자 버티는 날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황상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외롭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황상은 그날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년을 지켰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려는 말을 참으셨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혼자 소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의 진심을 내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8년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관계는 많이 주는 자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하는 자가 오래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르치려는 말을 참으십시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구나. 이 두 글자가 어떤 조언보다 깊이 닿습니다. 둘째, 오래된 상처를 꺼내지 마십시오. 과거를 붙드는 것은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사람 곁에 사람들이 머뭅니다. 셋째, 가끔은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강한 척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들어올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도 요즘 좀 힘들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뭅니다. 모르는 사람은 왜 혼자인지 끝까지 이유를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뜸해진 친구, 이유를 모른 채 멀어진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이유를 조용히 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식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친구가 말할 때 의견을 내기 전에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